GP에 근무했던 병사가 비행 접시로 추정되는 물체가 지금 착륙해 있는 것 같다. 현장에 갔더니 이미 북한군 민경대대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캐러반 50 대환단총이 있었고, 그래서 공격을 했나요? 예, 쫙 날아가더래요. 저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항모제트 안에 병사들이 들어갔는데 문견이 지뢰를 밟았나 봐요. 그 지뢰가 연발로 다 터져가지고 1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대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티브 작가 진입니다. 저는 올해까지 47년차 UFO를 조사 연구해오는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동환이라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UFO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2021년도 6월 달에 미 국방부가 UAP에 대한 예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UAP가 국가안보에 상당히 위협적이다. 또한 항공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안보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밀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공개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미 정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비행물체가 존재하고 이것이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공식적인 발표가 굉장히 없었다라는 것이 아쉽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사 연구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왜 UFO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1947년에 케네스 아널드 씨가 이제 UFO 목격을, 그때는 이제 플라잉 소서라 그랬어요. 비행 접시.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미 공군이 UFO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194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넘는 세월인데, 그 오래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UFO 현상이 전 세계 각처에 출현하면서 알렌 하이네크 박사가 이제 정의한 클로스 인카운터 1이 뭐냐면은 단순 목격, 저공 비행이라든가 원거리 비행을 목격한 케이스, 그것은 너무나 많고, 클로스 인카운터 2는 뭐냐면은 UFO라고 추정되는 물체가 지상에 착륙해서 어떤 물리적인 흔적을 남긴 케이스를 말하거든요. 근데 3는 뭐냐면 그 비행물체에서 탑승자가 나와요. 어떤 뭐 외계 종족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 탑승자가 나와서 인간과 조우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4는 뭐냐? 사정조우는 이 외계인, 인간형의 그런 존재가 닮은 그런 외계 종족이 인간을 강제로 피납해가는 케이스예요. 이러한 사정조우까지 있는 것이 지난 70년간 매우 많았습니다. 그 사건들이. 그렇다는 것은 이 비행물체가 단순히 허상이라든가 환각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비행물체가 맞다. 단지 그것에 대한 정체가 아직 규명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다양한 접촉 조우 사례가 있었던 걸 보면, 제가 47년 차 이제 올해로 그렇게 분석 연구한 지 시간이 흘렀는데, 저의 잠정 결론은 이것이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근거는 이 UFO의 그 기동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일반 항공기 같은 거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앞과 뒤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를 분사시키고 그 반발력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는 방식인데, 제트 추진 방식인데, UFO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방향이든지 360도 본인이 그 UFO 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즉각 급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관성을 무시하고. 예. 관성을 무시하고 중력도 무시하고, 또한 변칙 기동이 가능해요. 뭐 지그재그 비행이라든가 예각턴, 직각 회전, 그 다음에 순간 정지, 순간 소멸, 그다음 순간 이동, 그런 것들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서도 구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구상의 어떤 특정 국가가 개발해서 띄운다는 것은 좀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단 근거는 이 비행물체가 공중에서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착륙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방사능이 검출된다든가, 또 UFO가 착륙한 자리에 그런 물리적으로 짓눌려진, 땅이 패진 흔적이라든가, 파티마의 성모처럼. 네. 그래서 검게 그을린 흔적이라든가 풀이 탄다든가 그런 흔적이 역력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증거거든요. 단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면 어떤 뭐 파편이라든가 비행 접시 UFO 조각
그런 기체 잔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현재로서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은 그럼 있다는 증거를 대라. 근데 없다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와 사진 증거, 영상 증거가 있는데 왜 없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그 경계선에 있다. 이 UFO가. 근데 제가 이렇게 UFO 연구를 하게 된 진짜 이유는 상당히 이 UFO 분야가 미래지향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있다는 것도 정확히 증명 못하고 없다는 것도 정확히 증명 못하니까 사실 없다고 하고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하는 자세 자체도 사실은 비과학적인 거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분야를 비주류 과학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 과학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 뭐 유명한 전문가도 그렇고 과학자들은 더 그렇고 그러한 보수적인 견해가 팽배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깨어났다는 거죠. 이 UFO 분야가 스모킹 거는 아직 없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은 없지만 정황 증거라고 판단될 만한 이것이 존재한다, 실존한다라는 것을 판단할 만한 정황 증거는 많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류 과학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서 실제 데이터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주류 과학의 전 분야가 관련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 대학교라든가 그런 주류 과학 분야에서 포함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수의 UFO 목격 신고가 접수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 중 실제로 설명 불가능한 사례로 분류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목격 보고가 들어와서 통계가 잡히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이 비행 물체가 집중적으로 어디에 출현하는가 그런 걸 전부 이제 조사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AARO라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전담하는 조사 기구가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현재는 전쟁부죠. AARO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약 40%가 식별 확인이 된다. 즉 정체가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57%가 판단할 수가 없다. 왜냐?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것을 어떤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그런 데이터가 저품질이거나 상당히 데이터가 짧거나 조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 97%에서 3%가 남았는데 그 나머지 3%가 미해결, 미확인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설명 불가능. 그러니까 그 3%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97% 가까이가 정체가 해명됐거나 판단이 유보된 그런 상태인데 3%라고 하면 상당히 그 중에 몇 건 안 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지만 단 1%라도 진실인 것이 규명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지구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비행물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 그건 굉장한 사건이죠. 이런 공식적인 국가기관 내에서도 3%나 되는 물체들이 증거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식별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소장님께서는 수십 년간 이렇게 UFO 사례를 분석해 오시면서 일반 대중들이 UFO 현상에 대해 가장 흔하게 했던 오해나 착각이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제 노트북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UAP 분류 기준을 5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공중 간섭물, 즉 공중에서 비행 중에 확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뭐 비닐 풍선, 비닐 봉지 또는 기구, 어떤 뭐 마일라 풍선이라든가 그런 새, 그런 거 공중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공중 간섭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대기 자연현상, 뭐 렌티큘러 구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UFO로 착각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기상 자연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분류 기준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어떤 비밀 무기일 가능성, 또 민간 업체가 개발 중인 물체, 그럴 가능성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제 적성 국가, 뭐 이란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이런 적대 국가에서 개발한 어떤 신무기일 가능성. 다섯 번째가 기타예요. 확인되지 못하는 거, 미해결. 그건 전부 기타로 뭉뚱그려는 거죠. 이제 그거는 미국의 그런 분류 체계고, 저희 센터에서는 역시 5가지로 분류하는데, 저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일반적인 현상 중에는 많죠. 광학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자연현상, 대기현상, 그리고 이제 천체현상, 그런 현상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있어요. 일반적인 또 물체, 일반적인 현상, 두 번째는 일반적인 물체인데, 일반적인 물체는 풍선이나 기구, 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조명탄이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물체.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비행물체. 비행물체, 이제 항공기라든가 항공기의 레드 플레어라든가 또는 뭐 드론, 무인 항공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물체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심지어 가로등이 또 오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특정 구조물, 모양이 비슷하거나 뭐 가로등을 끼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례라든가. 네 번째가 이제 UAP. 현재 주류과학에서 포함되지 않은 그런 미확인 현상,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UFO. 이거는 절대적으로 미확인 비행물체다. 어떤 이상현상도 아니고 실제 하는 비행물체인데 이건 지구상에서 개발된 비행물체는 확실히 다른 그런 실제적인 UFO다, 미확인 비행물체다. 그렇게 저희는 분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천 건을 조사 분석한 결과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물리적인 객체, 예를 들면 새나 곤충,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사진이나 인물사진을 찍을 때 순간적으로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사진 찍고 나서 보면 이게 UFO가 찍힌 것 같다, 그렇게 오인하는 사례가 많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광학현상. 이제 햇빛이 내리쬐을 때 직접적으로 그 햇빛이 투사돼서 안에서 난반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랬을 때 허상 이미지가 맺히게 됩니다, 사진에. 색깔도 다르고 길이 사이즈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달리 찍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와요. 밤에 이제 가로등을 끼고서 사진을 찍은 경우라든가, 낮에는 이제 햇빛이 창가에 부딪혀서, 또는 반대로 내부에 이제 천장에 있는 등, 할로겐 램프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리창에 반사돼서 찍히는 경우를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오인하는 경우.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이제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확실히 UFO 모양 같은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나는 그 실내에서 찍지 않았다. 심지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증거를 대죠. 이제 미리 그런 얘기가 이의 제기를 할까봐 그 부분까지 다 증거를 잡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밤에 촬영된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금성이나 목성, 그런 천체 현상을 잘못 오인하는 경우. 금성 같은 경우 굉장히 밝습니다. 밝기 강도가 육안으로 봐도 상당한 그 밝기를 발하기 때문에 오인하는 많은 케이스가 돼요. 기타 그 밖에 이제 항공기를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멀리 이제 비행하는 항공기가 그 태양빛에 의해서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동체에 햇빛이 반사됐을 때 관찰자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밝게 빛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밝게 빛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함으로써 이 각도가 틀어지니까 그때 이제 빛이 확 죽어버리죠. 오랜 연구 끝에 내리신 잠정적인 결론으로 UFO 현상은 외계 문명, 미확인 자연현상, 비밀 군사기술 중에서 어느 쪽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또 자연현상이라고 하면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주류과학자들이 공식적인 어떤 확고한 발표를 했겠죠. 예전에는 뭐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소련에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기상현상이다, 또는 뭐 곤충의 무리가 찍히는 경우가 있다, 야광곤충,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했는데 그것은 이제 말도 안 되고, 중요한 거는 판단 근거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UFO 미확인 비행물체가 갖는 그런 탁월한 비행 능력, 무서운 비행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고도의 그 변칙 기동하는 항공기는 없거든요, 현재까지. 두 번째는 이 UFO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지상에 착륙하거나 또 그 UFO 안에 탑승했던 탑승자와 조우가 있었다라는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그 배후에 지능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시사하는 그러한 단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단순한 뭐 기상현상이다, 자연현상이다, 또는 뭐 어떤 특정 국가에서 개발한 뭐 신무기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아닐 것 같다. 이것은 지구 밖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외계의 고도의 그 진보된 그 어떤 지능을 가진
문명을 가진 그런 문명권에서 온 비핵물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보는 거죠. 제가 볼 땐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역대 우리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UFO를 조사 연구에 착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에서 비밀리에 UFO에 관련된 국내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걸 배제할 수 없고요. 공식적으로는 어떤 정부든 이 UFO가 심각하다. 또는 우리나라 공군에서도 이걸 조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준비되고 마련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공군에서 레이더로 이제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공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정도가 UFO로 추정되는 그런 물체가 포착이 된다고 그래요. 전직 그 공군에 근무했었던 사람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 1년에 뭐 한 건 이상 정도는 미확인 비행물체로 추정되는 그런 포착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돼요.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런 대책 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DMZ 근처에서 UFO가 자주 관측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외계 지성체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제가 실제 조사한 사건인데 1980년대 초에 비무장지대인 DMZ에 UFO가 착륙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20m 정도 되고요. 이 거대한 비행 접시가 그 DMZ 개활지에 착륙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GOP가 아니라 GP예요. 그러니까 GOP보다 더 앞으로 나간 그런 최전선이죠. 네. 거기에 GP에 근무했던 이제 관리하는 그런 병사가 이 상황병한테 말하기를 포대경으로 봤는데 저기 비행 접시로 추정되는 그런 물체가 지금 착륙해 있는 것 같다. UFO 같다.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 상황병이 나중에 제가 만난 분이죠. 상황병이 말하기를 포대경으로 땡겨서 보니까 말로만 듣던 비행 접시가 거기에 착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부에 빨리 보고해야겠다 해서 상부에 긴급 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대에서 지시가 떨어지기를 그럼 몇 사람 됐고 그 현장을 투입하라서 사진을 찍어오라. 재원을 측정하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GP가 그 현장보다 훨씬 높으니까 지상에서는 찍으면 사진이 안 나올까봐 내려가면서 카메라로 찍었대요. 그 물체를 찍었고 현장에 갔더니 이미 북한군 민경대대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군사가. 북한 병사들이 이미 나와서 더 이상 접근을 안 한 채 대기하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명이 병사가 우리 국군이 들어가서 만약의 돌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재원만 이제 좀 측정하고 바로 나왔다 그래요. 혹시나 그 예전에 그 도끼 만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얼른 몇 분 만에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은 찍었으니까 측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스케치도 받아놓고 다 녹취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부대에 다시 GP로 왔죠. 왔는데 이 비행 접시가 한 3-4시간 동안 착륙해 있다가 붕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도 아니고 막 3시간 가까이 있으니까 고장났나 그렇게 생각됐대요. 안에서 나온 생명체는 없었나요? 없었다 그래요. 그건 없었고 계속 그냥 착륙한 상태로 있었는데 한 3시간 반이 지나니까 이게 붕 떠가지고 갑자기 GP 쪽으로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병에 있는. 그래서 모든 거기 33명의 군인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상공 20m에 떠 있었대요. 정지 상태로. 근데 당시 떠 있을 때 모습이 어땠냐 그랬더니 초록색 막으로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관총이 있었거든요. 캐라반 50 기관단총이 있었고. 그래서 공격을 했나요? 예, 이 20m 상공에 그 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근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전부 와 했다 그래요. 너무 놀라서. 그렇게 보고 나서 떠 있다 갑자기 저쪽 메사당 있는 쪽으로 촥 날아가더래요. 1초 만에.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윙 하는 소리도 들었대요. 마치 전기차처럼. 상당히 근접 목격을 한 사례죠. 해외 UFO 연구가가 연락이 왔길래 제가 리포트를 다 작성해서 줬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격자들로부터 교차 감증도 이루어졌나요? 저도 그렇게 물어봤죠. 확인하려고. 혹시 목격자들이 있는데 연락이 됐느냐? 연락을 나와서 전혀 안 됐대 그래요. 근데 본인이 제대한 후에 하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사건이 터졌다 그래요. 그 사건이 뭐냐면 DMZ 안에 병사들이 들어갔는데 뭐 제초 작업인가 무슨 청소 작업이 있대요. 해마다. 그거 하러 들어갔다가 군견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군견이 지뢰를 밟았나 봐요. 그 지뢰가 연발로 다 터져가지고 1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대요. 자기와 같이 있었던
이제 군인들이죠. 그래서 소식을 알 길도 없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은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요 사안을 국방부에 한번 질의를 보낼 생각이에요. 그런데 군견이면은 후각 능력이 말도 안 되게 높을 텐데 어쩌다가 지뢰를 밟았을까요? 글쎄요, 지뢰 같은 경우는 뭐 훈련을 시켰다 해도 실수라는 거가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지뢰밭을. 근데 이제 군견이 또 개니까, 동물이니까 아무리 후각이라도 그 지뢰에 대한 그런 냄새를 정확히 판별하기는 좀 그랬지 않았는가 상황을 볼 때. 47년 차 이 UFO 조사 연구 해오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과연 UFO가 어디서 날아오는 거며 그들이 지구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 어떤 질문이죠. 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들 존재가 어디서 그 발진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 과연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이 지구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례를, 전 세계적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동시에 집중적인 방문을 받았어요. 물론 전체적인 기간적으로 보면 수십 년간이지만 어떤 특정 기간에 동시에 이런 생명체, 저런 생명체의 방문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은 혹시 어떤 다차원 세계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오는 생명체일 가능성. 그렇지만 나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닫힌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연구할 게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UFO는 모든 그런 특별한 기동력을 다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야, 이 정도 성능을 가진 비행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UFO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힌트예요, 힌트. 야,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UFO가 이게 가능하네. 그러면 이걸 개발할 수 있다는 거네.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이걸 국가가 빨리 캐치해서 미국이 역설계를 하고 있고 중국도 역설계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역설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단기간 안에 개발은 못하더라도 해당 핵심 기술을 구축해 놔야 된다. 예를 들면 레이더 회피 기술. 여기서 회피 기술은 그냥 스텔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레이더에서 걸리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 F-35가 그나마 스텔스 기술이 우수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란에 의해서 피격당했잖아요. 그건 뭐냐? 간과한 부분이 열 추적에 의해서 피격당한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이 F-35 레이더는 그냥 반사시켜가지고 레이더 스코프상에 아주 작게 나타나는 걸로 해서 무시하게 그 정도였는데 이 UFO는 그게 아니라 아예 레이더 스코프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기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ADD에서 플라스마를 이용한 그런 레이더 회피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하루속히 중장기 플랜으로 잡고 극비리의 개발에 착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거 아니야? 그냥 목격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목격하고 그냥 지나갔잖아. 아무 일 없잖아.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피해받은 거 없잖아. 국민이 날아가서 볼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 다만 국가정보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컨대 거기에 집중할 수는 있죠. 정보 수집에. 왜냐?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현재 미국의 연구 동향은 이렇고 중국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빨리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공군에서 특별히 이게 조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레이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정보기관, 군기관, 그 다음에 ADD 이렇게 해서 군사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 그 다음에 그런 미확인 비행물체가 영공 침입했을 때 이거 대책 방안. 레이더에 잡혔는데 아군인지 우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즉각적인 식별이 안 되면 군에서는 이건 속수무책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식별이 안 되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들어왔을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허상항적이야. 그냥 내버려둬. 내가 알기로는 UFO는 그냥 지나간다 그러더라.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미국에는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목격 보고 매뉴얼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제 보고하라 이거예요. 왜?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항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비행체가. 그렇게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려서 전 세계가 다 아는 마당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지 않고
이 조그만 나라에 뭐 UFO가 날아오면 어떻고, 뭐 사건도 안 일어나는데 어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고상한 생각일 수 있지만 하루속히 UFO에 대한 조사 기구가 군에서 만들어지거나 국정원에서 만들어지거나 또 ADD 같은 국가개발기관, 군사과학, 국방과학 개발처 같은 그런 데에서 이것에 대한 핵심 연구 기술을 개발에 착수해야 된다. 그거죠. 지금 영국에서는 맨하탄 프로젝트 2.0이라는 실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요. 네. 뭐 물리학자에 의해서. 네. 그분의 주장은 상당히 파격적인데 현대 물리학을 넘어서요. 근데 이론적으로 지금 확립해서 실제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착수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최초 그 프로토타입은 드론 사이즈로 해가지고 네. 만들어 보겠다. 그분의 주장이 상당히 놀라운 게 UFO는 일종의 유기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조종하는 탑승자와 이게 한 몸이다. 일체가 돼가지고 여기 감정에서 느끼는 그대로 이 유기체가 비행 접시 기체가 반응한다. 그러면 여기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제어가 된다는 얘기죠. 네. 미국 에어리어 51에서는 거기는 현재 과학보다 50년 앞선 기술을 연구한다 그래요, 실제. 네. 그래서 뭘 연구하나 봤더니 전투기 한 대를 갖다 놓고 뇌파로 제어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은 이게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발사시키거나 뭐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뇌파로 즉시 반응을 시켜서 전투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물론 성공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국익의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을 비공식적으로든 받아들였을 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연구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 하루속히 그 조사 연구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거는 국정원이나 한국군 네. 국방부에서 할 일이고 중요한 거는 연구개발, 지구제 비행 접시 성능을 갖는 단위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 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